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그 아버님께서 양쪽 발이 다 아프시다 하셨는데 혹시 발 뒤꿈치가 아프신가요? 발 앞쪽이 아프신가요? 아니, 앞에 뒤에가 아니고 전체 다요. 전체 다 아프시다. 네네. 발을 이렇게 디딜 때 아프다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가만히 바꿔드릴게요. 아니, 저기 디질 적이 아파. 디질 적이 아프고 가만히 있을 적에는. 가만히 있을 적에도 아프고, 이렇게 걸어 다닐 적에도 아프고, 밤에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 족저근막염이 아니네요. 족저근막염이 아니에요? 예,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다르게 봐야 됩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 뒤꿈치를 아침에 일어나서 딱 디딜 때 보통 이렇게 아프거든요. 예, 예. 아픈데 이렇게 뭐 디딜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아프고 밤에도 이렇게 아프고 하시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단을 또 해봐야 돼요. 아, 특히 이렇게 발이 많이 화끈거린다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핫거려. 예? 어느 거 눌려? 어느 거? 여보세요? 네네네네. 발이 이렇게 만약 화끈거리고 아프다고 하신다면은 예.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오심번열로 인해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화끈거리고 아플 수가 있고요. 근데 예. 만약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만약 통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혹시 네. 허리 쪽에 통증이 있지는 않은가 좀 의심을 해봐야 네, 됩니다. 허리병에 저기 사진을 찍어 봤는데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네네. 보통 허리에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발바닥 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발 양쪽 이렇게 장단지나 발바닥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손가락도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도 아프고 이렇게 발바닥도 이렇게 아프고 한다면은 네. 발바닥이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눌려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의 눌린 부분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쪽에 이렇게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나 햄스트링 쪽에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근처 한의원 내원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 이렇게 약침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침으로 신경이 약침으로. 압박된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압박된 부분을 풀어주는 치료를 좀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족저근막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근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게 오심번열로 인한 심장의 번열인지 그게 네.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아픈 것인지 아니면은 발로 내려가는 신경이 포착돼서 나타나는 신경 증세로 발바닥에 통증이 온 것인지 이거를 구분 진단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근처 네. 한의원 가셔가지고 정확한 네. 진단받고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네네. 선생님,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발 뒤꿈치가 아프대요. 뒤꿈치가. 그거는 왜 그래? 뒤꿈치가 눌리면 아프고, 걸어 다니면 뒤꿈치가 아프다는데, 그게 그거는 왜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정확한 족저근막염 증세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전형적인 족저근막염 증세인데 족저근막염 증세는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좀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네. 쭉 설명드릴 테니까 곧 네. 방송 이렇게 끊지 마시고 한번 쭉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면 제가 그 설명도 드리고 스트레칭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 정확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네,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야기를 양지원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원 원장님, 많은 분들이 발 통증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족저근막염처럼 한 부분에만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점통이라 그럽니다. 발바닥 뒤꿈치 쪽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간혹 이렇게 압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압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환자분 보고 정확하게 어디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짚습니다. 저는 족저근막염인데 여기가 아파요라고 정확하게 짚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렇게 발바닥 쪽에 나타나는 통증은 뭐 발바닥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구분 없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정확한 부위를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직시한다는 것,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기저 부위까지 있는 두꺼운 섬유띠를 족저근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 섬유띠인데 이런 섬유띠가 계속 발바닥을 딛게 되면은 미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섬유띠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버리면은 나중에 발 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족저근막염이라 하고요. 족저근막염 대표 증세는 아침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이제 발바닥을 딱 디디려고 할 때 통증이 찌릿하게 옵니다. 그걸 아침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걷다 보면 또 괜찮아져. 일정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게 족저근막염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통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 뒤꿈치 안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발 엎드린 상태에서 발 내측 종골 결절 부위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부분이 통증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또 없다가 일상생활 할 때도 의자에 앉았을 때 또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걸어가려고 하면 또 아파요. 근데 또 걷다 보면은 일정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게 또 만성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또 지날수록 또 다리가 뻣뻣하면서 아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만성기로 인한 족저근막염인지 아니면 급성기로 인한 족저근막염인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렇게 발바닥 질환과 다른 이렇게 구별할 점이 있다면은 환자가 정확하게 통증이 어느 부위에 있다라고 명시를 할 수가 있고 언제 아프다라고 확실히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다른 발바닥 질환과 다른 큰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발 통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성현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발이 피로해서 오는 걸까요?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바닥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분들한테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걷거나 뛰는 운동이나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쉽지만 평소에 운동량이 많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운동량이 증가한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충격이 갑자기 강하게 족저근막에 이제 주어졌던 경우라든가 발바닥 모양이라든가 어떤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긴장 등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엔 족저근막염이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원인들을 인해서 이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통 족저근막염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빠르게 치료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양지원 원장님, 이 통증 나타나는 이 염증 부위에 직접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통증을 유발하게 된 신경 쪽을 찾아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 뒤꿈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골 내측 결절 부위 쪽에 이렇게 눌러보면 압통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환자가 정확하게 어디를 아파요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짚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압통이 있는 부분에 약침을 놔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수가 이렇게 좀 더디기 때문에 약침을 놓을 때 굉장히 소량을 놔야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자주 걷지 않도록 그런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림 나오지만은 내측 종골 가지가 포착된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발목 쪽에 있는 굵은 지대거든요. 우리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이렇게 아래쪽 보면은 그 부분에 내측 종골 신경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굵은 지대에 꽉 눌러지게 되면은 안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족저근막염 증세가 나타날 때는 거기 포착된 부분, 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에 약침을 놔서 굵은 지대를 풀어주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린 부분은 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 뒤꿈치 쪽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굵은 지대 쪽에 신경이 포착된 부분을 약침으로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그 발바닥 안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 기원성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척추를 잘 치료해주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든지 좌골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도 같이 해주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이렇게 치료 부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성현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를 받으면서 평상시에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히 충분한 휴식입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치료하는 시기에는 되도록이면은 걷거나 뛰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외출을 하거나 활동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신발은 푹신하고 본인에게 맞는 편한 신발이 가장 좋고 딱딱하거나 불편한 신발이라고 하면은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딱딱한 바닥을,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는 양말이나 슬리퍼를 착용하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고요. 체중이 급작스럽게 증가했다던가 아니면 과체중인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조절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발바닥을 무리가 가는 운동을 피하면서 평소에 뭐 얼음찜질이나 차가운 물로 발바닥을 마사지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어떤 혈자리들이라든가 스트레칭 등등 이제 평소에 시행을 하시는 것이 족저근막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좋은 혈자리 어느 곳이 있을까요? 네, 혈자리는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영곡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발바닥 내측에 있는 혈자리로 그림과 같이 저기 이제 만졌을 때 도드라지는 뼈 부위가 아마 만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소에 마사지 하는 것들도 도움이 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산혈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종아리 근육에 있어서 제일 이제 갈라지는 부분, 비복근이 갈라지는 부분이 쏙 들어가는 부분 만져지는 데를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은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연곡혈과 승산혈 잘 기억하셔서 마사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와 함께 다리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그쵸. 양재원 원장님, 어떤 자세로 좀 스트레칭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림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이렇게 치료할 때는 그리고 다리를 스트레칭을 이렇게 잘 해줘서 햄스트링하고 비복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자세로 다리를 이렇게 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는 뭐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동측의 손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나의 몸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게 되면 아무래도 뒤쪽에 많이 당기게 되겠죠. 근데 그럴 경우도 무릎이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들어지게 되면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 햄스트링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복근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우리 종아리 쪽에 있는 그 근육이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발 이렇게 받침대 혹은 받침대가 없으면 계단에 올라서서 하셔도 됩니다. 계단에 올라셔서 저렇게 발바닥 기저부까지 우리 발바닥에 있는 뿌리 부분이라고 그러죠. 발가락 뿌리 부분 그 부분을 체중을 이렇게 싣고 발 뒤꿈치가 내려가도록 하면은 우리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 쫙 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 무릎을 꼭 펴셔야 되고요. 무릎을 펴셔야지 뒤쪽에 있는 비복근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족저근막염 예방과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